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단재 신치호 선생의 말씀입니다. 일본 해상 자위대의 우길기 개항 문제로 한일 양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길기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의 상징적인 깃발로 아시아 태평양 일대 일제의 각종 만행으로 고통받았던 여러 나라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반감이 큰 깃발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 특히 서구권에서는 같은 전범 국가의 깃발임에도 독일 나치의 하켄크로이츠와는 달리 큰 반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또한 여기에 편승해 자위대는 물론 민간에서도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각종 광고나 컨텐츠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우길기는 원래 일본의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70년 일장기가 국기로 지정되면서 함께 육군기로 지정된 깃발입니다. 가운데 붉은 해를 상징하는 일장이 있고 그 옆에 햇빛이 뻗어나가는 모습의 우강을 배치했다고 해서 우길기라고 불립니다. 일본의 정근대시대 때는 민간에서 회화로 사용됐고 햇빛이 뻗어나가는 문양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문양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2차 대전에 이 문양이 일본 제국의 군기로 사용되면서 제국주의 침략의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주를 의미하는 우길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전 시기에는 거의 쓰이지 않던 표현이었고 여기서 기반이 돼서 나온 우길승천이라는 사자성어도 아시아권은 물론 일본에서도 쓰지 않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일제가 한반도와 만주, 중국과 동남아시아 일대로 침략 전쟁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길기는 일제의 상징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독일 나치가 사용하던 하켄크로이츠와는 달리 서구권의 거부감이 크지 않아 일본은 전후 잠시 우길기를 사용을 중단했다가 1954년 자위대 창설과 함께 이를 자위대기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켄크로이츠의 경우에는 주변 열강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독일이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일본 우길기의 경우에는 서구권에서 전범기로서의 인식이 약해 195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6.25 전쟁으로 1952년 일본이 연합국 점령 상태가 끝나고 재무장되면서 태평양 전쟁 당사국인 미국에서도 우길기에 대한 반감이 줄면서 이후 일본 내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는 여전히 우길기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 칭타오에서 개최됐던 국제 관함식에 아예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길기 고수를 주장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양국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만행에 대한 독일의 진심 어린 사죄가 끊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지난 1일 폴란드 중부 바이른에서 열린 전쟁 발발 80주년 행사에 참석해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비엘루는 나치 독일이 1939년 9월 1일 기습적으로 공습해 세계대전이 시작된 곳입니다. 당시 민간인 1,200여 명이 숨졌고 이후 5년간 전쟁으로 폴란드에서는 유대인 300만 명을 포함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0만 명 이상이 희생됐습니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열린 주대 행사에서도 과거사를 반성했습니다. 과거사를 대하는 독일인의 자세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반성은커녕 피해국을 경제적으로 공격하는 같은 전범국인 일본 아베 신초 정권의 형태는 독일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배상에 임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폴란드를 향해 반성하고 또 반성하는 모습은 일제강점기와 위안부 문제에서 회피와 부정을 하는 일본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독일은 1952년 이후 홀로코스트 피해자들에게 총 800억 달러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결됐다는 일반적인 해석과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시비를 거는 아베 정권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독일이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웃 유럽국과 화해하며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을 끝냈다거나 한번 합의했으니 과거가 지나갔다고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경청하기는커녕 한국은 대법원 판결로 만들어진 국제법 위반 상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되뇌었습니다. 아베 정부는 일방적인 해석과 주장을 근거로 경제 보복을 가한 것도 모자라 한국 정부가 촉구하는 제대로 된 대화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일본 방문 때 독일은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일본에 조언을 준 바 있습니다. 일본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지만 우경화 세력이든 딴 나라 일일 뿐인가 봅니다. 요즘 아베 정권을 비판하는 일본 내의 양심적인 시민과 지식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을 접할 때 아베 정권과 일본의 건강한 시민사회를 분리해봐야 할 이유입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적을 알아야 적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세상을 보는 눈 팩트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